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릉한센기술학원의 대학진학연구소 소장 바이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사관학교 1차 합불이 좀 발표가 나고 있는 시기이고, 이제는 2차 준비를 좀 해야 될 시기이죠. 2차라고 하면 특히나 면접과 체력을 위주로 우리가 전형이 좀 이루어져 있는데, 각 군별로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일정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뭐는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를 사관학교별로 잘 보는 사정 요인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군사관학교의 앞으로 남은 전형 일정, 우선선발까지 남은 일정과, 그리고 그때 우선선발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사정 요인으로서 중요한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우리 요만큼은 이제 지났죠. 원서 접수하고 1차 시험도 받고 이제 합격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7일 아마 이제 오늘 찍는 날인데, 오늘 이제 발표가 돼서 다들 합격인지 최초 합인지 아닌지가 좀 판가름이 났을 것 같아요. 자,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건 역시나 이제 AI 면접을 실시를 해야 돼요.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한 1, 2주 정도 사이에 꼭 AI 면접을 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어느 시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해라,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녹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한 안내 사항들이 합격자들에게 이제 전송이 되니까 그거 잘 보고 꼭 정해진 기간 내에 AI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AI 면접은 회사에서 20%의 점수가 들어가죠. 그 자세한 사항을 여기서 얘기하기가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쌤이 다른 영상 하나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영상을 아래나 위에 링크를 남길 테니까 댓글 쪽에 있는 링크나 위에 있는 링크를 보고 찾아 들어가서 좀 더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 영상에 AI 면접뿐만 아니라 사관학교에서 보는 그 밖에 다른 시험들, 즉 심리검사 같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개괄도 좀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 면접을 치러가면서 추가 합격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2번 발표를 해요. 자, 해군사관학교는 전통적으로 진성인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군보다는 도는 비율이 조금 적은 편이긴 해요. 그래도 작년에도 돌 만큼 돌았고 올해는 더 많이 돌 여지가 있다. 왜? 작년보다 경쟁률이 세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세졌다는 건 그만큼 허수 지원자도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돌 수 있다. 다른 데보다 좀 안 돌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간략하게 작년에 어떤 1차 추합 컷을 좀 추합을 좀 말씀드린다면, 해남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안 돌아요. 한 30번대까지 채 가지 못했을 것이다. 20번대에서 추합이 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해남 2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30번대 정도까지는 돌았다. 회사 치고는 정말 역대급 많이 돈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해여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문과 많이 안 돌아서 한 20번대 정도. 해여 2 같은 경우에는 한 60번대 정도까지는 추합이 좀 돌았다. 근데 올해는 지원자 수가 많아진 만큼 조금 더 돌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차 채추합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희망 버리지 말고 꼭 기다려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전화 잘 받으셔야 해요. 요 추합 기간 동안에. 그렇죠? 이렇게 2번에 걸쳐 발표합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2차 등록을 하게 되는데, 2차 시험 등록 기간은 이렇게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요때 2가지를 일단 고려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2차 시험을 등록을 하면서 자기 2차 시험 일정을 확정해야 돼요. 2차 시험 일정이 9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좀 길게 거의 한 달 반 이상 기간 동안 잡혀 있는데, 이때 어느 시점에 시청할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해요. 좀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좀 말도 잘하고 면접 준비나 체력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최대한 빨리 가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빨리 가서 하게 되면 남은 기간만큼 수능에 몰입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정시로 밀린다 할지라도, 종합선발로 밀린다 할지라도 내가 수능상에 우선 어떤 공부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좀 더 좋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진성인데 아직 면접이나 체력 준비가 좀 미흡하다면 그러면 좀 뒤로 9월이나 10월로 밀어서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어쨌든 우선 선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뒤로 밀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진성 지원자들은 9월이나 10월 달 걸 좀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쪽에 있는 족계 좀 더 빨리 마감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뒤쪽 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발표일에 빨리 들어가서 조 선택을 좀 재빠르게 선점해 두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빨리 시험을 보든 늦게 시험을 보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수능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마치 내가 우선 선발이 이미 된 양,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내년 나 삼수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지 말고 남은 기간에 수능 공부를 기본으로 해야 돼요. 수능 공부 꼭 열심히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2차 면접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반드시 당부드립니다. 그거 잘 하지 못해서 나중에 종합선발로 갔을 때 고배를 마시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나태해지지 말고 반드시 수능 공부 계속하고 있기를 꼭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자, 이렇게 2차 시험까지 보고 나면 10월 31일 날 우선선발 발표가 나요.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 조금 빨리 납니다. 다른 사관학교들은 한 11월 8일 정도에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2주 정도 전에 발표가 나면 그때 지원 확정서 이런 걸 받기도 해요. 내가 우선선발로 학교에 입결하겠습니다. 이런 확정서 쓸 때 그거 꼭 써서 내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그거 써서 낸다고 해서 정시를 못 보거나 수능 못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학능력 평가 보고 그 다음에 종합선발 이렇게 이어지는 1년의 과정 잘 생각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요 2차 시험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2차 시험에서 주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이죠. 요 면접의 세부 사항을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쌤이 또 다른 영상 링크를 걸어 둘게요. 그러니까 아래나 밑에 있는 답변 확인해서 링크 찾아가서 이 면접의 세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작년에 실제로 면접장에 다녀왔던 선배들의 말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가는 날부터 나오는 날까지 어떤 식으로 2차 시험이 이루어지고 그때 내가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잘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2차 면접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밑에 링크 타고 잘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형 일정 설명 들었고 이제는 해군사관학교 주요 선발 사정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해군사관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좀 특이한 게 있다라고 하면 교장 추천 전형에조차도 200점의 1차 시험 성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해군사관학교는 3군, 간호사관까지 포함해서 4군이라고 한다면 그 4군 중에 가장 진성 지원자가 많이 지원하는 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면접과 체력을 좀 잘 볼 경향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차 시험의 영향력이 다른 학교보다는 아직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은 1차 시험 거의 합불로 끝나는데 해군사관학교는 전형 구성에도 보듯이 교장 추천조차도 1차 시험은 200점 판별이 났잖아요. 왜?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면접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진성이라 면접 체력을 좀 앵간히 보니까 오히려 1차 시험에서 약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배점이 제일 높고 배점사에서 변별력이 제일 높은 건 뭐니 해도 면접이에요. 그렇죠? 면접이 500점, 400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체력검정 100점 들어가 있는데 이 체력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성이라서 다 좀 잘 봐요. 그렇죠? 오히려 못 보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교과 이게 좀 교장 추천 특이한 점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교과 내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으로서 얼마나 그렇죠? 교과 내용 연계학습을 잘 했는가 이런 것들 리더십이나 봉사활동이 주가 되겠죠. 그 밖에 학생부 배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학생부가 들어가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정리를 해보자면 제일 중요한 거 면접. 체력은 오히려 못 보면 마이너스는 면에서 중요하고 면접 체력과 1차 시험 비슷하게 중요하고 좀 제일 많이 안 중요한 게 학생부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 면접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기서는 이제 평가 기준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도 좀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AI 면접이 총 점수에 20% 들어가는 거 이건 알고 있죠. 자, 일단 체력 관련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우선 선발 합격생의 평균 체력 등급은 요 정도에서 나와요. 3, 4등급. 다른 학교 육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육사도 체력을 잘 보는 진성자 지원자들이 있지만 육사는 작년에 체력 종목이 바뀌면서 조금 떨어졌어요. 한 5, 6등급 이 정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좀 극명하기 때문에 좀 넓어요. 근데 해사는 진성이 많다 보니까 한 요 4등급 선에 좀 많이 모여 있다. 4등급보다 떨어지는 순간 내가 좀 마이너스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자, 한 그 정도 선이고, 체력에 있어서 불합격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오래 달리기예요. 오래 달리기에서 21등급 이하라고 하면 이제 불합격입니다. 또 해군사관학교의 특징은, 체력장 특징은 요 등급이 좀 세분화돼서 나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요 등급이 16등급까지 뭐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변별을 주겠다. 이런 의도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래 달리기도 변별이 이렇게 21등급까지 조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격차를 낼 수 있다. 그렇죠? 그게 해군사관학교 체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군사관학교 내신 보겠습니다. 자, 석사 백분율에 따라서 내신의 90점, 출결의 10점, 100점 만점에 9대 1의 비율로 들어가거든요. 자, 1, 2, 3 떨어질 때 몇 점? 0.5, 0.5 이렇게 떨어집니다. 사실상 3등급 정도까지는 분별치 않겠다는 얘기이고, 실제로 우선 선발 합격자의 내신 평균은 3에서 4 정도 사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자,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4, 0.5, 5까지도 0.5, 여기서부터 이제 1, 2, 후,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신 한 5, 못해도 6 정도까지 들어오면 사실상 큰 손해가 없다. 근데 만약에 7, 8, 9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때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관학교들은 9등급까지도 극간이 일정하게 떨어져요. 근데 해사만은 앞쪽에는 좀 가점을 두고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마이너스를 크게 주는 형태이다. 그래서 막 6, 7, 8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어쨌든 4, 5 뭐 못해도 6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5등급이라고 봤을 때도 몇 점 차이? 2점 차이. 뭐 할만하다. 그렇죠? 내신을 크게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조예요. 자, 출결 한번 보면 출결 2일까지 10점에서 1점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최저점 5점, 최저점 75점. 그렇죠? 최저점은 낮지만 사실은 많이 안 보겠다. 전체도 합쳐놓으면 일단 80점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 내신 성적으로는 많은 격차를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회사의 의도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가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해군사관학교는 가점이 제일 많은 학교예요. 일단은 한국사에서 최대 5점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 심화 과정만 볼 수 있고 1, 2, 3급에 따라서 각각 5, 4, 3점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면 0점이에요. 근데 다만 이미 5월 달까지 시험으로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한국사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건 없죠. 그럼 내가 한국사 점수가 없어요. 쌤, 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체력이든 면접이든 5점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사 내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국사 없이 붙는 친구들도 많이 봐요. 그런 사례도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 뭐 할지, 면접 어떻게 준비할지 이것만 잘 생각해 달라. 자, 또 한 가지 체력 가산점을 제일 많이 주는 학교가 해군사관학교인데 최대 3점까지 줘요. 일단 체력 만점자에 한해서 가산점 1점을 부여하고 태권도 유단자에 대해서 가산점 1점, 그리고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을 가진 친구 가산점 1점.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뭐 이걸 따겠다 이럴 필요는 없고, 그렇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서류, 이 증빙 서류 제출해야 되거든요. 증빙 서류 잘 제출해서 반드시 점수 먹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옆에는 요 라이프가드에 대한 지정 교육기관, 여기서 발급한 것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학교인데, 요거는 뭐 잘 안 보일 테니까 실제 우리 모집 요강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해군사관학교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에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우선 선발에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